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14억의 경제학 지난번 시간에 도시화율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인구의 숫자 추이보다도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예고를 해주셨죠. 아줌마를 주목해야 된다. 네. 중국에 아줌마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래서 따마라고 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아이라는 말도 쓰지만 큰 언니 네, 큰 언니. 뭐 이런 느낌이 네. 이제 따마인데 네. 뭐 데모 이런. 네, 뭐 그런 네. 느낌인데요. 그 중국의 부동산을 누가 올렸냐? 네. 그래서 온조 투기꾼들이 올렸다. 네. 뭐 지방 정부가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장모님이 올린 겁니다. 장모님들이. 뭐 강남 땅값은 이제 강남 아주머니들 올린다고 하는데 비슷한 건가요? 근데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인구 성비가 뭐 105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14억에다 5% 하면은 이게 거의 7천만 뭐 이 정도가 이제 여자짝을 못 잡게 되는데 그 결혼 정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겠네요. 10%에서 네. 한 15% 정도 이 남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 대략 한 1,400만 명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15% 정도면 한 200만 정도 이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이 죽었다 깨도 그 여자짝을 못 찾는 거죠. 네. 신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의 파워가 무지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예. 얘기하는 거죠. 어이 왕서방, 그래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 집은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딱 그거. 그랬을 때 이게 이 집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퇴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농담이 아들 낳으면 건설은행이고 네. 딸을 낳으면 민생은행이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집 살 이제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된다. 그렇죠. 집 없으면 장가 못 가죠. 그래서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그렇죠. 그것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배경이 바로 장모님이다. 당하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중국이 인구가 언제 이 성장하는 게 멈출 거냐. 그런데 결국은 그건 두 가지 봐야죠. 출생 인구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출생 인구수가 줄더라도 인구 줄는 건 아니죠. 사망자 수가 더 많으면 네. 이제 인구는 뭐 그렇게 줄지 않게 되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만 많으면 인구는 계속 늘죠. 그래서 대략 한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1,200만 출생하고 사망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네. 200만 명씩 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거 결국은 뭐 나라의 힘은 국부 이제 인구인데 그래서 이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아기를 2명까지 낳게 해주는 걸로 풀었는데도 인구가 늘지 않아요. 계속 이제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는 아예 산화제를 해제나 없애버리자.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안 낳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이제 인구 성장률은 저성장기로 들어왔고 출생률은 이것은 이제 뭐 1몇 %로 거의 90년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출생률, 생육률이라는 게 한 여성이 이제 평생 동안 아기를 몇 명 낳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중국이 뭐 빨리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놓고 보면 일본, 한국, 싱가포르보다는 중국이 출생률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중국 자체로 놓고 보면 이게 6명에서 지금 이게 1점 뭐 몇 명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고. 근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 수준 높아가면 출생률은 떨어지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다 우하향하는 네. 출생률이 오른쪽에 있고 그 X축에 있고 소득이 Y축에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굳이 많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1인당 소득이 높아가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커지니까 이제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변수는 이혼율입니다. 아, 이혼율. 그래서 혼인율은 떨어지고 이게 생활비 높아지고 뭐 이제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결혼은 잘 안 하는 반면에 이제 수틀리면 이제 도장 찍는 이혼율은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왼쪽 차트가 혼인율은 떨어지는데 이혼율은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결혼 등기 그 중국은요 결혼하면 우리 여권 같이 생겼어요. 네.
그 결혼증을 줍니다. 결혼 증서를요. 네, 그래서 네. 우리 해외 여권 갈 때 똑같아요. 거기 네. 사진 박혀 있고 그걸 주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하듯이 가서 신고를 하면 등기증을 줘요. 네. 그래서 이 등기 숫자도 보면 이게 2014년 이후로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혼인신고 같은 거네요. 그렇죠. 혼인신고를 하면 네. 우리는 그냥 혼인신고로 끝나잖아요. 네. 거기서 뭐 결혼했다고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증명한 증명서 안 주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 증을 줘요. 그 이혼율 상승도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남성 천하였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위치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성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 보면 저녁에 자전거 타고 장바구니 들고 가서 그 슈퍼에서 돼지고기 사고 파 사고 그 장을 봐오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에요. 네. 그 여성은 이제 퇴근해 가지고 남성이 요리해 놓은 것 소파에 앉아서 신문 보다가 이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상해 남자가 최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인구구조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놓고 보면 그 가임 여성 이제 이걸로 놓고 보면 이제 20대, 30대가 그 많은데 가임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는 거죠. 네. 경제력도 높아지고 직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2.1명이 돼야 전체 나라 인구가 줄지 않죠, 출생률이. 근데 네. 중국은 지금 1. 얼마니까 인구는 무조건 줄어들고 있고. 근데 또 사람들이 생각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몇 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이러면 다 2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62%가 2명, 3명이라고 하는 데가 12.5%고 4명 이상 낳겠다도 한 6% 정도 돼요. 근데 가장 보면 주로 2명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노 액션 토킹 오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데 언제 줄어드냐가 2025년, 27년, 30년 세 가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가장 비관적인 것은 앞으로 5년 뒤면 인구 준다. 네. 이제 금년에 뭐 오보였고 이제 그랬지만 그 오보가 5년 뒤면 이제 진실이 되는 이제 인구가 진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자녀 허용한다 또 뭐 아기 나면 이제 장려한다 뭐 3자녀 4자녀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아마 2027년이나 2030년 한 5년 정도 더 딜레이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구조로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중국은 2050년 이렇게 보면 이제 종해 구조에서 2100년 정도가 완전 가분수 구조가 돼버리는 그 인구 고령화의 그렇죠. 모습이죠.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말 시엔프 웨이프 시엔라오라고 부자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다. 네. 그 한국 언론도 수없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인구가 7%가 되면 이제 노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14%가 되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한국이 지금 7% 들어간 게 2000년이었고 14% 들어간 게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이미 고령화 사회입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는 그렇죠. 네. 뭐 지금 그래서 1호선 전철 타보시면 뭐 1호선. 이건 안 타실 거지만 여기 타보시면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9호선이나 이제 강남을 순환하는 2호선 정도 돼야 젊은 분들이 많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이미 반영이죠. 뭐 청계산, 북한산 올라가 보시면 거의 90%가 다 어르신들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진출하는데 18년 걸렸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2000년에 7%였고 아마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기간이 22년,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한 4년 정도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인구 부양률이라고 있는데 젊은 일하는 노동 인력이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비율인데 이게 커지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게 2010년 정도에 이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부담이 되냐면 결국은 0세부터 14세까지 이제 초등학생,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이 두 사람의 숫자를 합친 것이 부양률인데 이걸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0에서 4세는 거의 스테이블해요. 네. 근데 지금 파란 색깔로 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이게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수명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거 근데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 우리도 네. 그렇지만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네. 이 사람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우리도 부양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100만 명, 뭐 150만 명 이런 정도지만 중국은 그 베이비 부모가 1년에 2,500만에서 3,000만 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65세로 이제 올라가면 네. 이제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네. 4차 산업혁명을 빨리 하고 서두르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냐. 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은 적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되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야 이게 사실은 감당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또 연관이 있네요, 그 부분이. 그렇죠. 인구 그게- 구조와. 엄청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버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네.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국어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부자 되기 전에 먼저 늙어간다고 하는 거 이거 걱정은 한국부터 해야 돼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 이상 높고 다음 일본, 미국, 중국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부양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심각한 건 맞지만 그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하고 일본의 지금 현재를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인구 생육률이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인데 미국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얻어 터져서 성장률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예요. 그래서 인구가 이게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제로로 가버리는 거죠. 어떤 사회 동력 자체가 확 떨어진 거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채 때문에 그렇다, 또 뭐 자산 버블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인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백약이 무효잖아요. 네. 돈을 아무리 퍼넣어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데 거기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번외긴 하지만 제가 심천 가봤을 때 심천의 젊은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도시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일 젊은 도시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첨단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20대들이니까 평균 연령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겁니다. 중산층의 그렇죠. 또 젊은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도시. 그렇죠. 하나의 또 어떤 도시 샘플의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지만 실리콘밸리에 거기에 소득이 무지 높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도 놓고 보면 이제 디지털 단지 네. 또 요즘 같은 게 판교. 최근에 제가 어떤 분들 그 IT 업체 사장님을 뵀었는데 정말로 그 엔지니어 네. 특히 이제 프로그래머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분들의 이게 몸값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올랐다고. 여의도도 뭐 예전에 정말 장난 아니었지만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은 뭐 한국의 지금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면 판교밸리잖아요. 네.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에서 이제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 땀합니다. 네. 다시 따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의 예, 네. 그 큰언니 아줌마가 센 이유가 뭐냐 그러면 퇴직 연령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퇴직 연령을 보면 중국이 이게 55세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남성은 60세.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노동 참가율,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보면 요 오른쪽 빨간 색깔이 요게 중국이고 이 글로벌이 있고 미국인데 미국이 높긴 높아요. 그러나 네. 미국보다도 한 50%더 높은 게 여성의 노동 참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계속 이게 맞벌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55세 은퇴를 해버리고 아기는 한 명이나 아니면 안 나니까 여유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55세까지 아마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뭐 60대 그 여성 어르신들 중에서 20년, 30년 일을 하신 분들은 극히 적잖아요. 대부분 전업주부인데 네.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남녀 평등 이렇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력 있는 장모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그래서 금값이 전에 한번 폭등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금값을 누가 올렸냐? 그때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가지고 야 이건 숏을 쳐야 돼요. 과대평가됐어. 숏을 계속 치는데 그걸 다 받아가는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군가를 봤더니 중국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에서 누가 받아왔더니 전부 아줌마들이.
그래서 그때의 그 미국의 원래의 신조, 네. 그게 영어로 DAMA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아, 따마. 따마가 영어로 이제 등장이 된 거죠. 아. 금을 쪽쪽 다 사가는 이유가. 그래서 봤더니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 따마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무지 번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은 양도세도 없고 그 등기를 이제 안 한 거죠. 그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지금 전국 통일 토지 등기부가 있잖아요. 엔터키 딱 치면은 김 예. 부장님 소유로 된 전국의 부동산이 싹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등기를 다른 사람이 줘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이게 전산 시스템이 미비해서 각 성별로 이 토지 대장이 더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가구 2주택을 갖고서 여러 군데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별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전국 통일 토지 등기부가 등장하고 그리고 중국도 토지 우리 같으면 이제 보유세나 네. 이 재산세를 물리겠다. 네. 그게 이제 이 언론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우리도 뭐 공무원들 부동산 투자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우리 같은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같은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 전국의 집을 60몇 채인가를 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금값이 30% 떨어지는 거 집 사가지고 3배 올랐는데 네. 30% 그까이 거 네. 이거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예를 들어서 10채를 팔아가지고 네. 그거를 다 현금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집 10채를 팔아서 중국은 고액권이 100원짜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5만짜리가 없어. 그래서 집 3채 판 걸 갖다가 다 100원짜리로 현금으로 받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보유세를 물지 않으려고 네. 그렇게 하면 거기다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하려면 보관할 집이 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회피를 위해서 자산을 그래서 금으로 바꾼 거예요. 실물 자산으로. 근데 그 금을 바꾼 것이 이제 미국에서 숏을 치는 금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미국이 깜짝 놀라서 그 해의 신조가 바로 DAMA 따마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긴 근본적인 세군요. 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고 남녀 성비가 이게 불균형되기 때문에 여성의 파워가 크고 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따마의 그런 구매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결혼,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이 장모님의 파워가 월등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중에서 제일 큰 파워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밥상 파워가 네. 밥상 권력이 중요해요. 네. 밥 안 차려주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네. 이제 방법이고 네. 이제 두 번째가 출산 권력이에요. 애 안 낳을 거야. 그럼 대가 끊어지잖아. 네. 근데 그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통장 권력. 통장 권력. 통장을 관 누가 관리하느냐. 그렇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따마가 센 이유는 밥상 권력, 출산 권력, 통장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3권을 다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따마들이 세고 따마한테 잘못 보이면 뼈도 못 줄인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소비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전 세계의 관광지를 가보면 중국인들이 거의 잡고 있잖아요. 네. 어디를 가도 다 있는데 10명, 20명의 관광객 중에서 남녀 비율을 보시면 여성이 7, 남자가 3 정도밖에 안 네. 돼요. 그리고 전 세계 명품 그렇게 사들인 주체도 이제 중국의 따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따마가 왜 그렇게 세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구 구조의 문제, 남녀 성비의 문제, 또 이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정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저희 이제 인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제 중국 14억의 경제학 두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요. 점점 흥미진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마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한 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